안녕하시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X3 30i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19년식 BMW 6 시리즈 GT 보면 630i인데 6기통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 차를 처음에 딱 운전하고 나서 이 2.0인가 3.0인가 약간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 조금 헷갈렸는데 시승을 늘 하던 사람 같으면 뭐 2.0이랑 3.0이랑 헷갈릴 정도는 아닌데 저는 뭐 제가 늘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거 3.0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운전해보면 출력이 꽤 괜찮습니다. 보시면 이제 30i죠. 그러니까 BMW 라인업이 대략적으로 보면 320i, 328i, 330i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20i, 28i, 30i는 다 4기통 2.0 같은 엔진이고요. 소소한 변화에 따라서 출력 버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0i이기 때문에 나름 고출력 버전입니다. X3 30i 힘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출력 차량을 늘 타던 사람 아니라면 특별히 내가 고속도로에서 아주 과속을 하면서 아주 막 쏘고 다니지 않는다면 힘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갤갤대는 느낌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휘발유 엔진들 출력 적은 거 타면 막 갤갤대는 거 있거든요. 언덕에서 전혀 그런 스트레스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상황에서 출력을 좀 내려면 고RPM으로 올라가서 출력을 좀 뽑아내긴 하는데 힘들게 쥐어짜는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여유 있게 나오는 느낌입니다. 트렁크부터 볼게요. 트렁크 보면 이렇게 킥을 하면 열립니다. 바닥 면적은 이 정도면 꽤 넓다고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옆에서 이제 깎여 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높이가 딱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깎여 나간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 적재 공간은 사실 좀 높이의 제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저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오죠. 바닥 면적만 보면 되게 넓어 보이지만 밑에 끝까지 못 들어가고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위에서 걸리니까 X3의 한계는 약간은 느껴지기는 합니다. 사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쪽에다가는 뭐 둘 수 있는 공간도 조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시거제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220V나 110V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점은 이제 국산차들 대비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사실 있다고 해도 실제 전격 출력이 중요한데 대부분 자동차는 제네레이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력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12V 라인으로 높은 출력, 높은 와트수가 오려면 암페어가 되게 높아져야 되는데 전선 굉장히 굵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에서 110이나 220을 쓸 수 있냐 여지는 물론 쓸 수 있다는 점에선 가치가 있지만 그 출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좋아할 건 또 아닙니다. 전열기나 이런 건 택도 없죠. 노트북이나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하나씩 볼게요. 밑에 여는 공간이 있는데 저도 처음 열어봤는데 열어볼까요? 은근히 공간이 있습니다. 오디오 앰프 좋아하시는 분은 딱 밑에다가 오디오 앰프 세팅하기 딱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고정할 수 있는 요게 있죠. 그래서 저렇게 고정해서 짐을 고정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닫아 놓으면은 짐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말려 들어갑니다. 세 개가 다 폴딩이 되게끔 되어 있죠. 폴딩하면 됩니다. 여기를 딱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폴딩이 되고 이렇게 폴딩을 하면은 광활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폴딩하면 이제 나중에 요 위에 거 요거는 제가 안 해봤는데 아마 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떼면은 위에 적재 공간이 완전히 그냥 트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평평하지는 않네요. 완벽하게 평평하지는 않은데 약간 경사가 생기는데 거의 평평해서 냉장고라든지 라텍스 매트리스 같은 거 좀 꺾인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제가 골프 탈 때 보면 골프는 차가 결코 큰 게 아닌데 시트가 폴딩되고 이제 SUV처럼 해치백이기 때문에 뒤쪽이 높아서 그걸 완전히 접으면 은근히 되게 적재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세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넓이인데 이런 거는 뭐 나름 활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트렁크는 전동으로 닫히고 자, 이쪽은 이제 뒤쪽 문짝인데 보시면은 미드 스피커가 들어있고 트위터가 있습니다. BMW에서 트위터가 있는 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2010년도 초중반만 해도 5시리즈, 3시리즈 일반적인 뭐 20D 모델 같은 거에는 트위터 안 박혀 있었습니다. 앞자리에도 320D 내비팩 많이 팔렸는데 초창기에 트위터 없었어요. 520D도 초창기에 트위터 없었습니다. 10억짜리 앰프를 때려 박아놔도 1000원짜리 트위터 달아놓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싸구려라도 있는 거 없는 거는 차이가 큰데 BMW는 오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브랜드였다고 볼 수 있죠. 아우디나 이런 것들은 보면 기본 오디오도 다 평타는 쳤는데 BMW는 기본 오디오가 정말 지금 제 말 안 믿으실 텐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시트를 보시면 이런 시트 재질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볼보 같은 거 XC60 이런 거 탔을 때 보면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만지면 약간의 마찰이 느껴지는 촉촉한 진짜 가죽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전혀 고급스러운 재질은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실용적인 느낌.
진짜 가죽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진짜 가죽 아니고요. 하여간에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이렇게 앉아보면 앞에 공간이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좁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이 뒷자리에 앉아서 막 좁다는 얘기 하려면 키가 최소한 185 정도는 되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면 조금 좁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앉았을 때 보면 머리 쪽도 뭐 공간이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 뒷자리가 생각보다 되게 누워있어서 누워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 뒤쪽에 앉아있을 때 썬루프가 개방이 꽤 많이 됩니다. 개방이 꽤 많이 돼서 약간 과장하면 거의 오픈카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뒤쪽에는 공조기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양쪽 공평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짝 같은 데 보면 요런 데 재질도 전혀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옆쪽 자리 보면 얘는 몰랐는데 이 옆쪽을 조여주고 넓혀주는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밑에 당기는 게 있죠. 수동으로 받치면 되고 장거리 주행할 때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고요. 시트는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고 보기에는 마치 아날로그처럼 보입니다. 원래 BMW 예전께 이런 아날로그 빨간색 불빛의 상징이었잖아요. 딱 그 느낌을 그대로 다시 살려놨습니다. 계기판이나 RPM 이렇게 딱 동그란 게 좋은 것 같아요. 포르쉐 같은 것들도 보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다 박혀 있잖아요. 동그래야 그냥 대충 각도만 봐도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게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를 아는데 꺾여 있으면 좀 이제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시인성 아주 좋고 화질도 아주 좋아요. 좀 안 좋아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실히 딱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만족스럽게 탈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SUV나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스티어링은 좀 작은 편입니다. 이게 뭐 M 핸들이나 이런 건 아닌데 은근히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의 핸들입니다. 이런 데 보면 뭐 액티브 크루징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옵션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뒤쪽에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휘발유 차들은 고RPM으로 쏘고 다니는 맛이 있기 때문에 뭐 패들 시프트 있는 게 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이 가죽이 질이 꽤 괜찮아졌습니다. BMW 예전에 제가 타던 320D, 520D, F바디 이런 거는 기본 모델도 보면 가죽은 가죽이거든요. 그 핸들이.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이 아니고 거의 플라스틱 느낌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가죽 핸들이라고 생각 안 할 정도의 재질이거든요. 지금 이 핸들의 이 가죽은 질감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뭔가 소리도 좋고 적당한 마찰력, 그립감 아주 좋습니다. 예전 차들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 핸들 가죽 교환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이런 버튼이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All-O는 뭘까요? 아마 추정하되 전방 추돌 방지, 그 다음에 옆에서 뛰어오는 거 방지, 그런 거 같고요. 인디비주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더스트리언 와닝이니까 누가 옆에서 뛰어오는 거 이제 경고해 주는 거. 프론탈 콜리전 전방 추돌 방지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early, medium, late 이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추돌이 너무 민감하다 싶으면 레이트를 해주면 이 뒤쪽에 차 간격이 조금 좁아져요. 얼리로 하면 조금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애당초에 충돌 자체를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설령 충돌하더라도 최대한 낮은 속도에서 충돌하는 게 좋으니까 사실은 이런 되게 액티브한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목적의 이런 안전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는 차는 없는데 이런 거는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졸음운전하거나 이럴 때 때려 박으면 의식하지 못하고 때려 박으면은 사망사고가 나거든요. 실제 사고는 대부분 최대한 제동을 하다가 박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충돌은 의외로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충돌 테스트도 되게 빠른 속도에서 하지 않거든요. 의외로 속도가 느립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40km인가 60km인가 그래요. 100km로 때려박으면 다 사망사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충돌을 방지해주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설령 방지 못해도 때려박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좀 줄여라도 주면은, 물론 얘는 이제 박지 않게끔 쓰는 걸 목표로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설령 못 쓴다고 해도 이 정도 시스템이 개입을 해줘서 충돌하기 직전에 100km인 속도를 한 40km까지라도 줄여주고 때려 박으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부럽네요. 이런 건 제 차에는 없는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다 뻔한 것들인데 이렇게 뭔가 공조기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거 조절 빼놓은 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온도 조절은 돌리는 게 최고입니다. 온도 조절은 무조건 돌려야 돼요.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거 최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한 언급 없는데 또 하나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 차는 지금 여기 보면 뭐 스마트폰 충전, 무선 충전 이런 건 없는데 그건 옵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뭐 안 들어있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여기 뭐 스포츠, 컴포트, 에코 뭐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요. 뭐 사실 저는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기능 자체를 쓰질 않고 같은 엔진인데 이거 바꾼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대부분 스포츠 모드를 바꾸면 그러니까 변속 개입, 변속 타이밍을 좀 늦춰갖고 고RPM을 쓰면서 힘을 좀 쥐어짜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뭐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탠다드 모드가 있고 플러스 모드가 있고 인디비주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뭔가 더 많이 바뀌는 거고요. 스탠다드는 그냥 스포츠 모드입니다. 자, 근데 인디비주얼로 가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컨피규레이션으로 들어가서 세팅을 해서 보면 스티어링이 바뀝니다. 스티어링이 얼만큼 가벼워지냐 무거워지냐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컴포트에 넣으면 될 것 같고, 독특한 게 트랜스미션만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속 타이밍이 바뀌는 그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모드는 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엔진도 이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젝터에서 연료 분사하는 양을 조절한다든지 조금 적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가 엔진 자체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 좀 바뀌는 게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30i라서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게 엔진 캐페가 조금 더 얘가 좀 열어놓은 차니까요. 그냥 만족스러운 거는 핸들이 좋아졌다, 계기판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오디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뺄 건데 오디오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오디오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오디오가 아주 좋아졌어요. 오디오가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만카돈이나 이런 특별한 옵션 버전 아니고 그냥 기본 오디오일 것 같은데 오디오 괜찮습니다. 그냥 액세서리 사시는 분은 그냥 기본 오디오 하셔도 오디오 괜찮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초매니아로 가면 어차피 기본 순정 오디오에 만족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노내고,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트 중에 이렇게 뭔가 양 사이드를 조여주고 넓혀주는 그 기능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진짜 꽤 조여주네요. 꽤 조여져서 M 시리즈 같은 거 타면 시트가 완전히 양옆을 잡아주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양옆을 잡아줍니다. 실제로 이제 조수석만 봐도 은근히 양 사이드를 되게 잡아주는 시트거든요. 그러니까 시트 자체가 은근히 약간 스포츠합니다. 은근히 아주 그냥 컴포트한 쇼파 같은 세단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뭐 이 차가 그렇게 대단한 차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대시보드나 이런 재질들은 뭐 지극히 평범하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요런데 나무처럼 돼 있는 것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 요 액정은 화질이 아주 좋고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미러가 뭐 SUV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작지는 않습니다. 큰 편인데 국산 SUV에 비해서는 조금 좁기는 합니다. 뭐 산타페나 이런 거 타면 굉장히 광활한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약간 좀 좁은 감은 있지만 뭐 불편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320D 탈 때 보면 그 순정은 진짜 사이드 미러가 되게 작아서 적응이 돼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긴 한데 얘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주행신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